자, 이제 오늘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들 10가지 종목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ISIC의 E3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이 미국의 좋은 훈풍을 받으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또 좋은 종목들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10가지 종목 두 분이 준비해 주셨고 90초 안에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을 짚어서 여러분께 종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10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E3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OCI를 시작으로 신세계, 메가스터디 교육, A스토리, CS윈드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셀트리온, 서울옥션, 레몽레인, 하이브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함께 봤습니다. 관심이 가는 종목도 많고 요즘 핫한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E3 전문가의 픽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OCI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I 요? 그래서 네. 이제 태양광 모듈을 이제 제조할 때 필수 재료로 쓰이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좀 폭등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전망이 맑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폴리실리콘의 매출이 이제 비중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가격 영향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또 시행이 되고 있어서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이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것인 만큼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규모적으로 보면 479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적 자체가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소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대한 발전 설비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OCI의 이런 폴리콘 소재는 태양광 모듈을 이제 제작을 할 때 반드시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동사의 이런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런 수요도 같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OCI의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공급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OCI 요즘 또 뜨거운 종목이기도 한데 여전히 좋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OCI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네, 한국타이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쪽이 좀 판매 양은 좀 줄었지만 이제 판매 단계가 높아지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출하량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쪽에서 지금 디램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라인들이 좀 쉬게 되고 그 부분을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 부분에서 좀 기타 다른 부분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풀어지고 있다는 점. 그럼 자동차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자동차 부품부터 시작을 해서 타이어까지 전방위적으로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전 분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중국의 봉쇄 등에 대한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실적이 조금은 좀 둔화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 판매 단가죠. ASP가 좀 가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전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환율 부분이 여전히 고환율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 유지가 될 것이고요. 또 하반기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차용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까지 두 분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너무 안정적으로 시간에 딱 맞춰서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충분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네요. 네, 일단 신세계는 그 이제 계열사가 굉장히 좀 많이 있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신세계 푸드 굉장히 좀 여러 회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좀 실적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 계열사 자체가 지금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뭐 신세계 푸드, 신세계 건설 이렇게 뭐 각각 다 매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신세계 그룹에 대한 성장세를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이 신세계를 좀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에서도 특히 이제 의료 품목군이 굉장히 좀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명품 수요가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세계 건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가 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침체 분위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금융 혜택을 굉장히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혜택을 좀 지원을 하게 되면서 단기간적으로 좀 이 분양에 대한 수요가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신세계건설 역시도 좀 독보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식 문화가 지금 다시 한번 또 확산이 되면서 이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세계푸드,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건설 전부 다 이제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어제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좋은 실적이 나왔죠. 이런 것들에 힘을 받으면서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인데 셀트리온을 주셨어요. 요즘 또 뜨겁기도 하고 시청자분들이 또 유튜브에 댓글도 헬스케어나 이 제약도 함께 좀 묶어서 봐주세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회가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거의 매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각종 이벤트가 붙을 때마다 좀 긍정적인 수급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바이오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유황양행,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램시마, 호주마, 트룩시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이제 램시마 SC가 유럽향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최근에 피하 주사 쪽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가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단연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해당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교차 가능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바이오시밀러에서 유사성을 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세포도 다르고 이제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유사성을 입증하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이제 오리지널 쪽에 대한 점유율을 뺏어오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교차 가능 품목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약국에서 이제 대체 처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점유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또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의 호평도 있는 상황이고 해당 부분의 모멘텀 충분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자체도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과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이고요. 네. 뭐 기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교육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사에서 가장 이제 주력 제품이 바로 이제 LEI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초등학생 인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EI 같은 경우에 지금 서비스 출시를 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6개월 만에 거의 매출액 100억 원 정도를 돌파했을 만큼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 또 확산 시기에도 이제 좀 맞물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등교에 대한 것들을 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인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 그때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역시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도 어쨌든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런 서비스업들이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까지 계속해서 좀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방문 학습지보다는 계속해서 스마트
스마트학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들도 굉장히 좀 견조한 성장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MBK 파트너스에서 또 인수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각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인수가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인수권 같은 경우에 그 반대로 갈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불발 시에는 단기적인 하락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회복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이슬이 전문가의 픽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이제 신세계랑도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네. 일단 뭐 피임 투설에 대한 뭐 조회 공시는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미답변이긴 하지만 일단 가능성 자체는 좀 풍부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뭐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K옥션과 마찬가지로 미술품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영향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경매 편수라든지 그다음 규모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품 시장에 대한 성장에 따른 외형 성장이 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미술품이 굉장히 고가의 품목으로 인정을 받아서 일부 특정 계층에만 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자금도 많아지고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기대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NFT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워낙 급등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좀 물량들이 소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작품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품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비중 자체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추가적인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의 캐파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게임주들이라든지 뭐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유욕에 대한 부분에서 NFT 시장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옥션에 대한 평가까지 해주셨고 NFT 앞으로의 사업의 확장 뭐 이런 것들의 발전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옥션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A스토리고요. A스토리. 네, 최근에 다행히도 또 미디어 관련주들이 좀 네, 반등이 좀 좋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스토리 역시도 뭐 이런 OTT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 수 감소에 따른 우려들은 이제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 미디어 업계에 전반적인 어떤 긍정적인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시그널, 킹덤이라는 굉장히 뭐 유명한 드라마들을 또 만든 제작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우영우 신드롬이 또 불게 되면서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영우 열풍에 대한 기대 심리도 사실 이미 좀 단기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추가 라인업에 대한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인기작이 있죠. 빅마우스가 이제 MBC에서도 방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청률도 8%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로 갈수록 추가적인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에도 꽃은 핀다. 그리고 6개의 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또 방영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우영우 열풍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A스토리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매출액과 영업이 꾸준히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스토리까지 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 오늘도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A스토리를 또 콘텐츠 중에 하나를 골라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네요. 네, 저도 콘텐츠이고요. 레몽레인입니다. 레몽레인. 네. 신병을 보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짤로만 봤어요. 네, 근데 싱크로율이 정말 높아서 아, 그런가요? 네, 정말 조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뭐 일단 이거는 뭐 남자한테 조금 많이 국한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그 기대작들의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작 편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넷플릭스발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OTT 경쟁이 심화가 되면 콘텐츠 제작 업체는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콘텐츠
콘텐츠 업종 전반적인 부분에서 불안감이 형성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기에 전반적으로 OTT 가입자 수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2,200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콘텐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가로 생산을 하는데 해당 부분에서 수익이 이제 흥행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판가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드라마는 미드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재벌집 막내 아들 뭐 등 기타 등등의 그런 이제 또 콘텐츠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3편 이상의 텐트폴 드라마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흥행 여부에 따라서 우영우처럼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설이나 웹툰에 대한 이런 IP, 전 최근에 환원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이벤트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몬레인 역시 콘텐츠주를 골라주셨는데 뭐 요즘 시장에서 콘텐츠주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레몬레인과 A스토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S 윈드고요. CS 윈드. 이 종목도 이제 크게 보면 친환경 테마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기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도 얼마 전에 또 폭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죠. 이게 다 지금 환경 오염의 이제 근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앞으로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 이제 풍력 발전 타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주로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풍력도 태양광과 더불어서 발전 설비를 좀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CS인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그 풍력 쪽에서도 타워를 이제 제작하고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타워 쪽이 아무래도 발전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쟁사들이 많이 없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많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매출 비중이 이제 북미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를 온전히 좀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역대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딱딱 시간을 참 잘 맞추시네. 이제는 시계를 못 보게 해드려야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시간을 잘 맞춰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종목, 마지막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요. 네, 저는 뭐 컨텐츠 엔터 좀 되게 좋게 보고 네. 있는데 하이브도 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강하게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실적 보시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기타 이제 아티스트 라인업들에 대해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BTS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개별적인 활동을 또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붙어주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워낙 급격하게 떨어졌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들은 좀 많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정말 잘 나왔거든요. 뭐 당기 순이익 359%나 증가를 했고 네네. 사실 이 아티스트가 빠지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 뭐 매출 비중도 BTS가 굉장히 좀 높기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런 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 다른 아티스트들이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티스트들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좀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앨범 판매량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97%나 늘어났다는 점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콘서트 매출도 반영이 된다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까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골라주실 탑픽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습니까? 일단 초반에 말씀드린 OCI고요. OCI 요? 이 종목 지금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12만 5,500원까지 이제 라인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고점 부근인 16만 5천 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9만 5천 원 이하까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하차원 본부장님요? 네, 저는 레몽레인입니다. 일단은 레몽레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고 최근에 상승세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19,800원까지 분할로 그냥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4,000원입니다. 이전 직전 고점 라인 부분이고 해당 부분 뚫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래량 동반해야 된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7,600원입니다. 60선까지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